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2차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파이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하시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이 메소드라는 말도 나오고 객체라는 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개념인지 사실은 잘 모르고 코딩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해서 앞으로 나오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총 2차시에 거쳐가지고 설명이 될 건데요. 우선 첫 번째 차시에서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릴 것이고, 그리고 객체하고 클래스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정의를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생성자 그리고 클래스 작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개요부터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인데 말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한다면은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보통 OOP라고 얘기를 합니다. OOP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서로 관련 있는 데이터와 함수, 즉 기능이죠. 이것을 묶어가지고, 즉 이제 기존의 그냥 함수 기반 언어가 아니라 데이터하고 함수를 엮여져 있는 것을 하나로 꾸러미를 만들어서 객체, 즉 오브젝트라는 것을 만들고 이 객체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함수 기반 언어보다 객체 지향 언어가 더 편리한 점을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은 코드의 재사용 및 협업 부분입니다. 코드의 재사용 및 협업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 협업 부분에서 이제 강력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혼자서 모든 코드를 작성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실제 이제 나중에 산업체에 나가서 개발자가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혼자서 개발을 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의 어떤 분담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일의 분담을 할 때 이 객체 단위로 분담을 한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드의 재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데이터와 함수가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어져 있는 이 객체를 하는 것을 만드는 객체의 설계도로서 클래스라는 놈을 이제 누군가가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 놨을 때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한다면 훨씬 더 신뢰 있는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모던 랭귀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객체 지향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는 C++하고 보통 자바를 얘기를 하죠. 많은 컴퓨터 관련 학과에서는 이제 C++ 또는 자바를 학습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파이썬도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이고요. 객체 지향 언어이고, 그리고 C++나 자바보다는 훨씬 더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통해서 객체 지향의 개념을 잡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지향 언어를 어떻게 좀 구조적으로 도면화시키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사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TV라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다면은 텔레비전이라는 물리적인 형태도 있어야겠지만은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한 리모컨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TV하고 리모컨을 서로 혼합되는 형태로 구현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좀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 TV를 따로 만들고 그리고 리모컨을 따로 만든다면은 이것이 좀 일의 분담이 좀 가능해지겠죠. 대신에 리모컨과 TV 간에 서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경로 같은 것은 보장이 돼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로서 그 코드를 작성한다면은 객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 객체 간의 소통을 통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형태로 구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좀 상반된 그 이전의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럴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함수 기반 언어입니다. 보통 이제 C 언어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객체 지향 이전의 언어를 뜻하고요. 함수, 즉 기능별로 코드를 쪼개가지고 구현하는 방식이 이 함수 기반 언어인데, 우선 밑에 있는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의 문제점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함수 기반 언어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사실 함수는
혼자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는 항상 입력값을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입력값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 입력값과 결과값이란 건 결국 뭐냐면은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를 통해서 입력을 받고 그리고 데이터 형태로 출력을 내주게 되는데 내가 함수를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고자 하니까 내가 만든 데이터랑 이게 충돌이 난다면은 이 함수를 사용할 수가 없고 뭔가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는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죠? 만들어진 함수에 데이터를 맞추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단점이 있는 것이 이 절차지향 프로그래밍, 즉 C 언어와 같은 언어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OOP라고 불리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데이터하고 함수를 아예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함수의 입력값으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OOP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으로 보신다면은 사실 메인 프로그램이 절차지향 프로그램에서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작업이 진행되고 또 함수끼리의 호출도 진행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 사이에서는 사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가 함수의 형태하고 맞지 않는다면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객체라는 단위 안에 데이터하고 함수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데이터의 맞춤형으로 함수가 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객체끼리 뭔가 함수를 통해서 소통함으로 인해서 객체끼리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함수라는 용어하고 메소드라는 용어를 지금까지 좀 혼용해서 사용을 해왔는데요. 이제부터 좀 이제 명확하게 좀 기준을 잡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함수는 기능의 덩어리인데요. 이 함수 중에 특수한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메소드는 뭐냐면은 정해진 데이터에 대해서만 기능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말로 한다면은 객체 안에 존재하는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객체는 데이터 또는 속성 그리고 기능 펑션, 함수를 가지는 형태를 우리가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객체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자동차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뭐 현대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기아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벤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메이커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모델, 색상, 그리고 연식, 가격 같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주행을 위한 뭐 어떤 핸들의 방향 전환, 그리고 가속, 브레이크하고 같은 어떤 기능, 액션을, 동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속성을 우리가 뭘로 보냐면은 데이터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동작을 뭘로 보냐면은 이제 펑션으로 보는 거죠. 펑션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동차라는 객체는 속성과 동작, 즉 데이터하고 펑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갑자기 생소한 용어인 클래스라는 그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게 이 부분에서 사실 객체 지향을 처음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클래스하고 객체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예제를 들었는데 자동차에는 어떤 자동차의 정보를 담기 위한 변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의 기능을 정의하기 위한 펑션, 즉 메소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전반적인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필요하게 될 것인데 이 설계도를 우리가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계도이기 때문에 실제 만들어진 자동차는 아닙니다. 그죠? 즉, 클래스는 실제 어떤 메모리 속에 공간이 잡혀진 형태가 아니라 객체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기 위한 설계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객체 안에는 어떠한 변수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어떠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계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설계 도면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설계 도면이 있다고 했을 때, 즉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이제 보편화된 요즘에 자동차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그랜저라는 차량의 설계도가 있을 때 사실 설계도 하나가 하나의 그랜저를 만들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수의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단일 클래스가 있을 때, 설계도가 하나가 있을 때 객체는 굉장히 다수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고 이 객체별로는 약간의 어떤 속성의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흰색 그랜저가 있을 수도 있고 검은색 그랜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옵션을 조금 달리한 차량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와의 어떤 관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스는 설계 도면이고요. 그 설계 도면을 통해서 어떤 제품이 만들어진다면 이것을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객체를 또 다른 말로 설계 도면으로부터 만들어진 인스턴스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인스턴스 이꼴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클래스하고 객체 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이제 대표적인 예제가 이 붕어빵을 예제로 많이 듭니다. 여기서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얘가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붕어빵을 여러 개 찍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 붕어빵이 이제 오브젝트, 객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하나의 붕어빵 틀에서 다수의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객체에는 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는 뭐 다른 크림 같은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을 가질 수 있지만은 어쨌든 클래스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틀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썬에서 과연 이 OOP 개념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는 모든 것이 객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객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설계 도면인 클래스가 필요한 거죠. 즉 클래스를 통해서 모든 것이 객체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변수를 통해서 만들어낸 정수라는 것도 있고 뭐 문자열도 있고 그리고 앞선 그 자료 구조에서 배웠던 뭐 리스트, 뭐 튜플, 딕셔너리 이런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객체라는 거죠. 즉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수 형태의 설계 도면으로부터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정수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해왔던 것이고 문자열의 어떤 설계 도면 클래스를 통해서 문자열 객체를 만들어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객체는 뭐라고 했죠? 객체는 오브젝트는 데이터하고 그리고 펑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저장하는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즉 데이터로도 사용되지만은 기능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전에 뭐 이제 저저번 주차죠. 중간고사 이전에 자료 구조를 배울 때 각 자료 구조별로 어떤 메소드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했던 예를 들어서 문자열의 메소드인 어퍼라는 메소드가 있었죠. 모든 문자를 다 대문자화시키는 이 메소드가 실행이 가능했던 게 왜 그랬냐? 문자열 객체 안에 이 어퍼라는 메소드가 이미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verything in Python is an object라는 이 데이터도 저장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메소드도 제공되는 것이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OOP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encapsulation, 즉 캡슐화라는 개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객체는 속성, 데이터와 그리고 행위, 펑션 또는 이제 메소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메소드를 하나로 묶어놓은 형태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든 속성과 그리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클래스로부터 실용화된 하나의 객체 안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하고 모든 기능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이 객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객체 지향 언어는 굉장히 불편한 언어가 될 겁니다. 굉장히 기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쉬운 예제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앞에서 예제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라는 것은 설계 도면 안에는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기능들이 다 디자인이 돼 있을 거예요. 엔진이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이며, 기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해가지고 엔진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며, 브레이크가 어떻게 작동해야지 또 전체적인 자동차하고 연계가 돼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페달을 눌렀을 때 어떻게 가냐, 그리고 운전대를 돌렸을 때 어떻게 가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객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모든 기능들을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안에 데이터하고 그리고 기능들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은 알아서 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내가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공용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의 정보 및 제어 기능을 제공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이 캡슐화라는 개념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 기반으로 코딩을 했을 때 굉장히 편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구현할 필요 없이 그냥 핸들 돌리면 어떻게, 페달 눌렀으면 어떻게, 나머지는 객체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즉 우리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즉, 그냥 객체는 이제 데이터하고 그리고 메소드의 합이었다면 사실 인캡슐레이션은 이 메소드를 어떤 알고리즘까지 포함해 있는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고 이 방법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간섭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잘 풀어낼 테니까 너는 나에게 정보만 제공해라. 공용 인터페이스로 정보만 제공해라. 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 이 객체의 캡슐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만들어진 많은 클래스, 즉 객체를 만들어내긴 설계 도면은 이 캡슐화에 기반을 해가지고 제작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어떤 클래스, 즉 객체의 설계 도면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때도 역시 캡슐화라는 개념을 고려하면서 만들어야지 좀 더 좋은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파이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객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설계 도면이. 근데 이미 그거는 이제 미리 만들어진 그 놈들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나만의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클래스를 정의하기 위한 신텍스, 문법적인 형태를 본다면은 간단합니다. 나는 클래스를 만들 거고 이 클래스의 이름은 무엇입니다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고요.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일종의 그 함수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정의했듯이 이제는 메소드가 되겠죠. 클래스 내부에 있는 메소드들을 이제 구현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변수, 즉 인스턴스 변수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즉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로서는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 즉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과 그리고 기능, 메소드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메소드 중에서 좀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메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자료 구조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성자라는,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construct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생성자의 목적은 객체가 생성될 때 초기에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즉 설계되면 도면을 통해서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란 것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처음에 자동으로 불러지는 어떤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elf라는 또 키워드가 나오는데 이 self란 것은 객체 자신을 참조하는 변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계 도면 상태에서는 클래스 상태에서는 아직 메모리 공간에 뭔가 형태화된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객체화된 이후에 어떤 메모리 공간 속에서 공간이 잡혀가지고 변수가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설계 도면에서는 앞으로 만들어질 객체를 예상을 하고 설계 도면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질 객체에 대해서 그것을 참조하는 변수로서 우리가 self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인스턴스 변수 같은 경우는 self에다가 뭔가를 self.이라고 붙이면은 이것이 인스턴스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성자는 이제 고유한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고유한 이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더바 init 언더바 그리고 이제 메소드들은 대부분의 경우 셀프를 다 입력값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셀프 점 무엇으로 우리가 이 클래스 내에 있는 멤버 베리어블, 즉 이제 인스턴스 변수들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셀프 값은 다 고정적으로 입력값으로 받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예제를 보죠. 카운트라는 클래스, 즉 클래스는 뭐라고 했죠? 설계도라고 했습니다. 카운터라는 이제 카운터 형태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설계도를 디자인하는데 우선 생성자로서 언더바 init 언더바 그리고 셀프를 항상 입력값으로 받는다고 했죠. 이걸 어떻게 저장했냐면은 self.count는 0으로 저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count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이제 하나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0이란 초기값을 넣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increment라는 어떤 메소드를 선언해 놓은 다음에 역시 셀프를 항상 입력값을 받게 돼 있죠.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self.count를 하나 증가시키다는 거죠.
즉 이제 개수기의 역할을 하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운트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카운트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가지고 0으로 초기화된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크리먼트라는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하나씩 카운트가 증가되는 그런 기능을 담고 있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클래스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클래스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을 쳐주면은 count라는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a라는 애는 이 객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ount 안에는 지금 count라는 하나의 인스턴스 변수가 만들어져 있고 이 객체가 생성될 때 이제 생성자 컨스트럭터가 실행되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객체에 있는 멤버 베리어블 또는 이제 멤버 펑션에 대해서 메소드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점 연산자를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많이들 사용을 해왔던 그 점 연산자입니다. 그죠? 뭐 자료 구조가 됐던지 간에 특히 이제 뭐 우리가 리스트 이런 것을 할 때 리스트 점 만들어진 리스트에다가 점을 붙여가지고 메소드를 호출했는데요. 그 점이란 것이 이제 멤버 데이터 및 메소드에 접근하기 위한 어떤 연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봤듯이 하나의 객체가 만들어졌고, 즉 A라는 애가 이제 객체의 레퍼런스가 되겠죠. 그리고 그 객체의 레퍼런스 안에 접근해서 인크리먼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겠다고 할 때 이 점을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그 인스턴스 변수의 값이 접근할 때도 역시 a.count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인크리먼트가 한번 실행되고 나면은 값이 1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성자, 컨스트럭터는 클래스, 즉 설계도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될 때 가장 처음 실행되는,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스턴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생성자에서 이 클래스에는 어떤 인스턴스 변수들이 필요합니다. 즉 멤버 변수들이 필요합니다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카운트에서는 이제 카운트라는 하나의 이제 인스턴스 변수들을 인스턴스 변수 하나를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카운트에 대해서 사실 여기서는 입력값을 하나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성자가 입력값을 이제 셀프란 값,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입력값 하나만 받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객체가 생성될 때, 객체가 생성되는 상황에서 뭔가 입력값을 받고자 한다면은 다음과 같이 셀프 다음에 받고자 하는 입력값을 뒤에다가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현재 이제 init value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객체가 생성될 때 입력값이 제공된다면은 그 값을 통해서 self.count를 초기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입력값이 없다면은 이니셜라이징을 0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 시 카운터 100이라고 입력값을 제공한다면은 이 100이란 값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self.count가 이제 초기 값이 100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입력값이 없다면은 여기에 있는 초기 값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카운터의 초기 값을 0으로 바꾸게 됩니다. 즉 이제 우리가 여러 개 입력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생성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수에다가 초기값을 넣어주면 손쉽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클래스는 설계도라고 말씀드렸고요. 객체는 다수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죠? 소나타의 설계도 하나로 가지고 다수의 소나타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단지 거기에 속성을 좀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count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나서 앞에서와 같이 입력값을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해줬는데요. 속성값을 0으로 한 것, 그리고 속성값을 100으로 한 것을 제공했을 때 A라는 변수는 이제 카운터 객체, 하나의 카운터 객체, 즉 0으로 초기화된 객체를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B라는 변수는 새로운 객체, 카운트가 100으로 된 객체를 이제 레퍼런스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즉 붕어빵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단지 이 안에 속성을 조금 변형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생성자 안에서 우리가 생성자의 주된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스턴스 변수라는 것을 선언을 한다는 거였죠. 이 인스턴스 변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함수의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는 지역 변수라고 얘기하죠. 지역 변수는 함수 내에서만 존재하는 건데 인스턴스 변수는 전체 클래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인스턴스 변수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 했나요? 셀프 닷이라는 것을 앞에 붙여야 된다고 얘기했죠. 즉, 이 count란 것이 이제 self.count로 만들어진다면은 여기서 increment라는 함수에서도 이 변수를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show라는 그 메소드를 별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단일 변수 s를 만들어 놨다면 이것은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이 s의 생명력은 이 show 함수 내에서만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지역 변수는 메소드 안에서만 있는 것이고 인스턴스 변수는 클래스 전체에서 존재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보통 멤버 변수, 멤버 베리어블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변수의 종류를 좀 요약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역 변수는 어디입니까? 함수 안에서 선언되는 변수이고 함수가 종료되면은 이 변수의 생명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 외부에서 선언되는 변수로서 전체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되고요. 인스턴스 변수는 뭡니까? 좀 생소한 개념이 새로 나왔지만 클래스 안에서 선언된 변수이므로 앞에 셀프가 붙고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메소드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예제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나타내는 클래스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클래스는 이제 객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고 거기에는 데이터하고 그리고 동작, 즉 펑션, 기능들이 필요한데요. 데이터가 무엇이고 그리고 동작이 무엇인지를 우선 구분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속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기능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우선 분류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속성 같은 경우는 변수, 인스턴스 변수로서 정의를 하면 될 것이고 기능 같은 경우는 메소드로서 정의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앞에 기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디자인해 봤습니다. 위에 부분은 생성자이고요. 그리고 생성자에서는 세 가지 인스턴스 변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채널, 볼륨, 그리고 온. 이 세 가지가 사실 우리가 필요한 세 가지 데이터들이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되어진 show, 그리고 set 채널, get 채널 이런 형태로서 몇 가지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고 실제 생성자에서는 그 채널과 볼륨과 온을 무조건적으로 입력값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할 때는 9, 그리고 10, 그리고 2라는 값을 넣어준다면은 이제 채널에는 9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볼륨에는 10이 들어가고 그리고 온에는 2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에 show를 한다면은 아마 이 채널과 볼륨과 그리고 그 온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될 것이고 set 채널을 통해 가지고 채널 값을 바꿔주게 된다면은 원래는 여기가 9였는데 이제 이게 11로 바꿔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객체 안에 있는 우리가 이 인스턴스 변수들에 대해서 메소드를 통해서 제어하는 것의 간단한 예제였고 결국에는 이제 이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 클래스를 작성할 때는 데이터하고 그리고 기능을 분리해서 작성을 하면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조금 더 심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